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목이 조금 이렇게 축 늘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봤더니 늘어진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막 잔주름처럼 피부에 잘잘한 그런 주름들이 생기고, 또 가로로도 굵은 주름도 보이고, 또 힘을 줬더니 세로로 주름도 보이고, 이 생각보다 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목에 이렇게 여러 가지 노화가 됐지? 라고 이제 느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노화 현상, 목에서 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 노화가 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했던 말이 좀 기억이 나네요. 이게 나이가 들면 얼굴 늙는 거 부분은 화장도 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은 되는데, 이 목이랑 손등주름은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어른들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얘기고, 요즘에는 그런 목주름 부분도 우리가 적절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좋아집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 피부의 늘어짐입니다. 자, 우리가 얼굴은 다 알고 계시죠? 나이가 되면 얼굴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잖아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가 밑으로 약간 처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뼈와 우리 피부 사이에 지지인대라는 조직이 있고, 그 지지인대가 밑으로 처지게 되면 얼굴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잖아요.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목은 뼈랑 연결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압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일까요? 목의 어떤 늘어짐은 리프팅과 타이트닝의 개념이 약간 모호합니다. 자, 첫 번째, 리프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울세라가 있을 거고요. 리프팅은 아니고 피부를 쫀쫀하게 만드는 타이트닝의 대표적인 장비는 써마지가 있죠. 그러면 목의 늘어짐에 대해서는 써마지가 맞을까요? 울세라가 맞을까요? 그래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은 한쪽은 써마지, 한쪽은 울세라를 시향해서 정말 얼마나 타이트닝, 리프팅, 늘어짐이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본 논문인데요. 환자의 오른쪽에는 울세라를 시향했던 거고요. 자, 전후 보시면 개선된 게 보이시죠? 같은 환자의 왼쪽에는 써마지를 실시했습니다. 치료 전, 치료 사항을 보면 역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이 목에 있는 경우에는 지지인대와 진피층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거의 중첩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목에 울세라 할 때는 일반 얼굴에 비해서 조금 더 리프팅 깊이를 좀 얕게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30일 정도 지났더니 좋아졌다는 걸 볼 수 있고, 6개월까지도 개선되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께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환자분은 써마지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환자분은 울세라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해 주실 겁니다. 자, 목의 노화가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피부 자체가 얇아지면서 이렇게 잔주름 같은 게 쫙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사실 방법이 너무 많아요. 이 진피층 자체의 콜라겐을 늘리는 버추아레프와 같은 바늘 고주파도 해볼 수도 있고, 주베룩도 해볼 수도 있고, 프락셀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로 하는 방법들은 버추아레프와 같은 바늘 고주파, 그리고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늘 고주파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늘 고주파를 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논문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바늘 고주파를 했더니, 지금 조직 소견 보이시죠? 여러분은 잘 판단 안 되시겠지만 바늘 고주파를 했던 부분이 콜라겐이 확연하게 증가됐다는 것을 조직학적 소견에서 보여주고요. 이것이 우리 사람 눈에 보일 때는 뭐가 피부가 쫀쫀해 보이고 좀 밝아 보이고 환해 보이고 잔주름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논문을 한번 보면요, 실제로 주베룩을 놓고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직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한마디로 주베룩을 넣었더니 해당 부분의 진피층의 콜라겐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주름, 자갈자갈한 주름 자체는 리프팅이나 타이팅이 아니죠. 자, 이런 부분은 이 콜라겐 자체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는 버추아레프, 주베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이런 잔주름들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노화도 안 됐고 나이가 20살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 가로로 굵은 주름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뭐죠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전적 소인일 수도 있고요. 목에 굵은 가로주름이 어릴 때부터 있던 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점점 노화가 되고 스마트폰을 주로 많이 보고 고개를 많이 숙여서 후천적으로도 가로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의 피부에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당연히 버추 RF와 주베룩도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목에 아주 굵은 주름인 경우에 있어서는 버추 RF로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아주 묽은 필러를 그 가로주름의 선상에 따라서 주사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진을 보시죠. 굵은 가로 목주름에 대해서 1회의 필러를 사용했던 건데요. 효과는 약 2주차 때부터 서서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좋은 효과는 4주에서 18주 정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이러한 효과는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의 굵은 주름, 1차적으로는 내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굵은 주름이 굵게 흉터처럼 잡혔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필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로로 굵은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보시면 어떤 건 줄 알 겁니다. 대개는 어렸을 때는 잘 안 생기는데 50세 이후에 조금씩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왜 생기냐면은 옆에 한번 해부학적 소견을 보실까요? 자, 목 밑에 굵은 넓은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의 일부가 약간 두꺼워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로 굵은 주름은 사실 보톡스가 답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필러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굵어진 근육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보톡스를 놓게 됩니다. 5개월 이상 추적을 해봤더니 약 2주차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최장 5개월까지 굵은 세로주름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이제 맞게 되는데, 우리 보톡스의 특징이 뭘까요? 해당 부분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해당 근육이 장기적으로 조금 더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맞아도 그런 부분이 더 개선이 오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목에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주름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한 것처럼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좀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맞는 적합한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총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